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만 해도요. 개인이 사들인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무려 3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46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같은 기간에 개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11조 6천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산 것보다 거의 4배나 많은 돈을 해외 주식 사는 데 썼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잔액만 해도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16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8조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보이는 게 2020년 이전만 해도 전체 내국인 해외 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10%가 안 됐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30%를 훌쩍 넘겼죠. 이제는 뭐 개미 군단이 외환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다들 원화를 팔아서 달러 자산을 사려고 하니까 달러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압력이 계속됐던 겁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자금의 물줄기를 어떻게든 국내로 좀 되돌려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일종의 귀환 작전을 선포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핵심 카드가 바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약칭 RIA, Return to Korea Investment Account라는 제도입니다. 네,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3일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을 내년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서 이 RIA라는 전용 계좌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하면 해외 주식을 팔 때 발생했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은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지만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2%라는 사실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깎아준다는 건데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니까 혜택이 정말 크더라고요. 네,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750만 원에 산 해외 주식이 5천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양도 차익이 3,250만 원이죠? 네.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 세율 22%를 적용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이 660만 원입니다. 660만 원. 그런데 이 RIA를 활용하면 이 660만 원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자료 보고 정말 놀랐던 부분은요. 이 혜택이 1년 내내 똑같지가 않다는 점이에요. 달러 자금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일종의 조기 할인 개념을 도입한 거죠. 내년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돌아오면 양도세를 100% 전부 감면해 줍니다. 방금 예시에서 본 660만 원을 다 아끼는 거죠. 그런데 2분기 4월에서 6월로 넘어가면 80%만 감면해 주고요. 하반기에는 50%만 감면해 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이 확 줄어드는 구조예요. 1인당 매도 금액 기준 5천만 원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지겠어요.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조건은 RIA 계좌로 새로 산 국내 주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1년을 못 채우고 팔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해요. 듣고 보니 이 1년이라는 조건이 좀 미묘하게 느껴지네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 정책이 과연 모든 해외 투자자에게 매력적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국내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꿀 계획이 있던 투자자한테는 엄청난 보너스겠지만요. AI 반도체나 우주항공처럼 한국에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는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세금 혜택만 보고 포트폴리오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이 정책의 진짜 수혜자는 어차피 팔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재고 있던 사람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내가 가진 미국 주식의 장기 성장성을 믿기 때문에 절대 팔고 싶지 않다. 다만 지금 이 강달러가 언젠가 약달러로 바뀌어서 내 원화 기준 수익률을 깎아먹을까 봐 그게 걱정이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대책도 이번에 포함이 됐나요? 네,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팔고 돌아오라는 A안과 함께 팔지 않더라도 환율 위험은 관리해라 라는 B안을 같이 제시했어요.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환리스크 관리 수단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선물한 매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이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미래의 환율을 지금 고정시키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달러에 1,480원이라고 해보죠. 여러분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1년 뒤에 달러를 팔 때도 1,480원의 환율을 적용받기로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아, 미리요? 네. 만약 1년 뒤에 실제로 원화가 강세가 돼서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져도 여러분은 약속된 1,480원에 달러를 팔 수 있으니까 환차손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죠. 일종의 환율 보험인 셈입니다. 개인에게는 아주 유용한 위험 관리 수단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정부가 왜 굳이 지원까지 해주는 거죠? 시장 전체에는 어떤 효과가 있길래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연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증권사가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미래의 달러를 1,480원에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증권사도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죠. 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은 외환 시장에 나가서 지금 당장 달러 현물을 팔아야 합니다. 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함 계약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즉시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져서 환율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상품은 주로 기업들이나 쓰는 걸로 알았는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이걸 개인 투자자들도 앱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정 수수료는 내야겠죠. 투자자는 환율 하락 위험과 이 수수료 비용을 저울질해서 결정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지원책도 있다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더 직접적인 환해지 세제 혜택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런 선물한 계약 같은 환해지를 실행한 투자자에게는요, 그 환해지 규모의 5%를 양도소득세 계상할 때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연 평균 잔액 1억 원 한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환율 위험을 관리하려는 그 노력 자체에 정부가 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셈이죠.